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K9 바즈라 자주포의 공동 생산을 언급하며 양국 방산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연이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육군 5군단이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습니다. 유해발굴 임무를 함께할 호주군도 개토식에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웅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9 바즈라 자주포 공동 생산을 모범 사례로 들며 양국 방산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지 교민들을 만나 인도 동포 사회가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일 인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동포 만찬 간담회와 한 인도 비즈니스 포럼,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 헌화 등 다양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산협력을 핵심 축으로 내세우며 K9 바즈라 자주포 사업을 양국 협력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K9 바즈라 자주포 제조 공정의 60% 이상을 인도 현지에서 진행하는 등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인도의 자립인도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공동 기술 개발과 공동 생산을 통해 양국의 방산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자와 자동차 등 기존 분야를 넘어 조선과 금융, AI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해 메이크 인 인디아, 함께하는 한국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도 함께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정부는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19일 오전 6시 10분경 북한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미사일은 약 14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이며 올해 들어 벌써 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엄중 경고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보당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가동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정밀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서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회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일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미사일이 집속 탄두를 장착한 화성 11 라형이었다고 발표하며 실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기만 전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 5군단이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가졌습니다. 장병들은 34주 동안 이어질 유해 발굴 작업에서 정성을 다해 선배 전우를 찾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육군 5군단이 철원에 위치한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개토식을 거행했습니다. 개토식은 땅에 문을 여는 의식으로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유해 발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엔 이일용 5군단장을 비롯해 6.25 전쟁 참전용사와 유해 발굴 부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해 발굴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지켜내신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신 호국 영웅들의 소중한 유해를 찾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백마고지에서 우리 군의 유해 발굴 임무를 지원 중인 호주 파견대, 라인즈맨 작전 대원들도 참석해 발굴 작업의 안전과 성과를 기원했습니다. And part of that is working here at Whitehorse Hill, supporting the ROC military with the remains recovery. Today we attended the ceremony here, the groundbreaking ceremony at Whitehorse Hill. It was a privilege to be here, and I thank the Republic of Korea Army for letting us be here and experience it. It's a privilege to be here to be a part of repatriating your heroes. 감사합니다. 이번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국군 구보병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동안 무려 12차례나 공방전을 치른 최대 격전지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인 만큼 다수의 국군 전사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백마고지. 우리 군은 이곳에서 2021년 9월부터 유해 발굴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해 90여 구와 유품 17,000여 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들을 조국품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작전전을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곳 백마고지에 잠들어 계시는 마지막 한 분의 호국 영웅을 모시는 그날까지 안전을 최우선 확보한 가운데 정성과 예를 다해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작업 또한 내 가족, 나의 부모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절실함과 정성을 다해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백마고지에서의 유해 발굴은 이번 개토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34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빛부대 20진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파병 기간 동안 주보급로 보수 작전과 다양한 민군 협력 활동으로 현지의 생명의 길을 연 장병들이 가족들과 무사 귀환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대령 제보골 등 143명은 2026년 4월 17일부로 한빛부대 파병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빛부대 20진의 환영식이 박성재 육군 특수전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됐습니다. 한빛부대 20진은 지난해 편성돼 약 8개월간 남수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주보급로 보수작전과 공항 활주로, 교량 등 다양한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도로망을 확보해 주민 이동과 물자 수송을 지원한 겁니다. 또 한빛농장과 직업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도왔고 한국어와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며 우호협력 증진에도 힘썼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난 파병이었지만 가족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빛부대 20진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군인의 사명을 다하고 무사히 복귀하게 되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파병의 시간은 장병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린 가족들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의 아버지이자 군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 매우 뜻깊고 뿌듯합니다. 한빛부대 20진 화이팅! 파병 기간 중 태어난 딸을 둔 장병 가족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병 중에 태어난 우리 딸 루아 그리고 아내가 건강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한빛부대 전우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파병 무사하게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군생활 별탈 없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첫 파병 이후 한빛부대는 총 3,000km에 달하는 보급로를 개척, 유지해 남수단에서 신이 내린 축복이란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번 20진 역시
그 전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평화유지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한빛부대 20지는 3,000km에 이르는 주보급로 보수작전과 다양한 민군 협력 작전을 통해 남수단의 평화와 화합의 길을 다시 한번 이끌어냈습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각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육해공군 총동창회를 필두로 관련 이슈 진단이 열린 가운데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다양한 의견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국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단체와 동무는 사관학교에 대한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장교 양성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패러다임의 대전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군의 근간인 장교 양성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역사는 어느덧 평균 79년. 이에 참석자들은 통합이 단순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철학, 그리고 각군의 뿌리와 정체성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고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 역시 시대적 과제에 사회적 환경이 더해졌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각군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어 전통의 계승과 혁신적 통합이 대립이 아니라 강군을 향한 두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에 관련해 더 다양한 제안과 비판을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 속에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향년 104세로 타계한 고 이하전 지사의 유해봉안식이 오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최고령 독립유공자이자 국외 거주 마지막 유공자였던 이 지사는 1938년 독립운동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하다 1941년 일제경찰에 체포돼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1990년 건군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유해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며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입국장에서 직접 유해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산림청이 방산기술을 접목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산림청은 20일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첨단 방산기술을 활용해 산불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군 헬기의 산불 진화 성능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산불 진화 지원 체계를 개발하고 기술과 정책의 교류로 산불 대응을 첨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산불 진화 장비 도입과 획득 관련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사청과 산림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산불 방어체계, 가칭 바이오듬 등 산불 정밀 진화 연구 개발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 방산 기술을 산불 대응에 적용하면 진화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기술의 민간 활용도 확대할 수 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자유항행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해협 항행의 자유보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이 2주 휴전 종료를 이틀 앞둔 현지 시간 19일 이란 화물선을 함포 사격한 뒤 납포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이란 항구에서 출항해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항해하려 한 이란 선박 20여 척을 회항시켰으나 무력을 사용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길이가 약 900피트이고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미군의 발표가 휴전 위반이라며 곧 대응하고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고 하탐 아란비아 중앙사령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군 군함의 무인 항공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지휘관 출신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적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자산 중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며 곧 호르무즈 통제권을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50여 개국 정상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며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안승회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DI 여군 중사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해병대 훈련교관 김민교 중사입니다. 김 중사는 해병대 여성 최초 자주포 조종 면허 취득 타이틀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곳 부사관 교육대대에서 정예해병 양성에 힘쏟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김 중사를 만나 해병대 DI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교육훈련단 부사관교육대대에서 훈련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인 중사 김민교입니다. 후보생들이 해병대 일원으로서 기본과 정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목창의 가장 큰 목소리! 약해의 가장 큰 목소리! 절도 있는 동작!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알겠나? 지쳐! 16개 동작! 우르어깨! 정! 자, 너희들 가장 아쉬운 게 동작에 절도가 없다. 명확하게 진로 동작을 진행해주는 거야. 아! 내 어깨가 찢어질 듯이 아프나? 그 정도도 못 참나? 찔러! 목소리 불려! 목소리 불려! 정신 안 차릴 거요? 새 잡아내야 되나? 훈련교관님들 보면 때로는 후보생들을 굉장히 엄하게 지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안전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인원들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후보생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점호는 1주대부터 점호를 받지 않는 제대는 그대로 대기. 이석훈 후보생 모자류 정리상태 훈련. 피복류 정리상태 훈련. 피복류 정리상태 훈련. 해병대 DI 하면 목소리가 독특한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육성법 훈련은 받으시나요, 따로? 따로 육성법 훈련은 받지 않고 있고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존경심이 바로 드는 소양도 있고 그리고 아 멋있다 생각이 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단한 이 목소리를 보여주며 더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목이 쉬고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좀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훈련 교관하면은 한 채 흐트러짐 없는 외적 자세가 먼저 생각나는데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운동했던 그 경험을 이렇게 바탕했던 게 체력이 일단 되어야지만 내 정신력도 높아진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과감하게 지원했고 생각보다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버텨내면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훈련 교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떨 때 좀 보람을 좀 느끼세요? 후생들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와서 이제 맞지 않던 발이 하나로 맞춰지고 본인의 자세로 표현하는 모습들에 성숙함을 느꼈고 그 뒤로 이제 11주 교육이 끝났을 때 선후배 이제 관계로 정보를 잊고 인간식에 참여하는 그 늠름한 모습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합니다. 이번 통합한국관에서는 국내 방산 분야 유망기업 8개사가 참가해 전장 인식과 탐지 장비, 지능형 지휘 통제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전승대대 봉사동아리 장병들은 20일 부평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46회 장애인의 날 맞이 나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병들은 모은 성금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놀이방 매트를 구매해 교체했습니다. 육군 2기갑여단 불사조 대대가 경기 파주시 도시지역작전 전투훈련장에서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대 장병 17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모든 전투원의 근접전투 기술 숙달과 소부대 전투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봄철에 불청객인 황사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겠으니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계룡은 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후 다시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